안녕하세요, 랴님입니다. 자, 오늘은 오거나이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거나이저는 뭐냐? 먼저 테클라 유즈 어시스턴스에서 오거나이저 검색하셔서 오거나이저가 뭐냐면 모델 정보 객체 등을 분류할 때 또는 관리할 때 사용되는 일상 도구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오거나이저는 원래 이제 객체 브라우저랑 범주라는 두 개의 기능이 합쳐져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오거나이저가 뭔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능은 관리 리본 탭에 가보면 좌측에 오거나이저라는 항목이 있어요. 오거나이저. 자, 이 오거나이저 명령어를 먼저 실행해 봅니다. 클릭. 자, 클릭하면 오거나이저에 관련된 첫 페이지에 이제 지금 오거나이저 모델을 동기화 하시겠습니까? 동기화를 눌러주고요. 그리고 해당 오거나이저 탭에 최상단에 오도록 스테이 온 탑을 눌러주시면 테클라 배경 바탕화면에 클릭하더라도 얘가 뒤로 빠지지 않고요. 얘를 껐을 때는 이렇게 메뉴 뒤로 넘어갑니다. 그럼 다시 클릭해야 되니까 스테이 온 탑을 활성화 시켜두고, 자, 모델에 필요 없는 이런 것들은 제가 잠깐 지우고요. 됐어요. 자, 오거나이저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객체 브라우저, 자, 객체 브라우저와 우측에 있는 범주가 합쳐진 거예요. 합쳐져서 얘를 오거나이저라고 부릅니다. 자, 먼저 얘를 배치부터 해볼게요. 배치. 자, 객체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이 명령어를 클릭하면서 드래그하면 이렇게 두 개의 기능이 분리가 됩니다. 범주라는 기능과 객체 브라우저라는 기능,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자, 다시 합칠 때는 객체 브라우저를 범주로 갖다 대면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범주 창에 보면 좌측에 위치할 건지 상단, 우측 하단에 위치할 건지 좌측에 위치한다고 드래그를 빼면 이렇게 합쳐져요. 다시 이렇게 합쳐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주와 객체 브라우저. 다시 객체 브라우저를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빼주고요. 범주를 좀 줄여서 우측에다가 이렇게 위치시켜 놓습니다. 자, 객체 브라우저는 하단부에 이렇게 위치하도록 적당히 포지셔닝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듀얼 모니터를 쓰니까 저보다 배치가 조금 더 편하실 것 같네요. 자, 먼저 객체 브라우저부터 볼게요. 이 객체 브라우저는 선택한 객체의 속성을 이렇게 바로바로 보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저장값을 보면 K 언더바 시리즈가 있어요. 자, K 언더바 핫롤, 얘는 형광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플레이트고 위에 거는 어셈블리 세팅. 자, 핫롤 클릭해서 가보면 기본적으로는 파트 부재 번호, 프로파일 길이값, 재질값, 단면 단중값, 그 다음에 무게값 등을 이렇게 나타내는 항목을 바로바로 보여주네요. 그래서 얘는 선택한 객체의 속성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F2번 누르면 부재 선택 얘가 활성화되죠. F2번 한번 콩 누르고 모델을 이렇게 선택해 보면 모델 안에 있는 객체들의 데이터를 이렇게 얘가 데이터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 플레이트들도 있고요. 형광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것들 중에 제가 이번에 뭘 할 거냐면 그룹이라는 명령어가 있네요. 여기 아이콘 그룹. 자, 그룹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칸이 하나 생겨요. 여기에 빈칸 하나 생겼죠. 여기에 제가 뭘로 해볼 거냐면 네임이 없으니까 프로파일 드래그해서 위에 칸에
올리게 되면 프로파일별로 얘가 바로 이렇게 분류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300에 300이 10에 15 프로파일 H 영광은 8개가 있다. 그 8개가 마크가 전부 다 MC 1번이다 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다 똑같은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있는 명령어 동일한 행 결합이란 명령어를 클릭하게 되면 동일한 데이터는 이렇게 개수로 표현해서 디스플레이 시켜줍니다. 개수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드래그하면 되고요. 자, 플랫바는 8개가 있네요. P3라는 부재번호로. 그 다음에 앵글, 브레이스로 된 것도 이렇게 있고 개수는 전부 다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물량을 대충 확인해 보면 12톤 정도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객체가 현재 객체는 339개 정도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룹핑하는 거, 얘는 동일한 행을 결합해 주는 거. 자, 그 다음에는 내보내기라는 버튼이 있네요. 내보내기. 자, 내보내기 명령어를 클릭하게 되면 현재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시트를 엑셀 데이터로 만들어 줍니다. 데이터를 엑셀로 내보내기. 자, 모델에 있는 객체 속성 업데이트하고 내보내기 누르면 여기서 보여주는 객체 브라우저 데이터를 엑셀로 바로 띄워서 보여줄 겁니다. 잠깐 내리고요. 방금 보셨던 객체 브라우저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엑셀 데이터로 만들어 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엑셀 데이터 만들 수 있는 거 확인했고요. 다시. 자, 방금처럼 이렇게 선택했을 때 데이터가 있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바탕화면을 클릭하게 되면 선택이 빠지게 되죠. 그죠? 선택이 빠지니까 객체 브라우저에 있는 데이터들도 안 보이게 돼요. 다시 한번 선택 하고 이번에는 우측에 있는 버튼 뷰 숨기기? 뷰 고정? 네, 뷰 고정이란 명령어 다음에 뷰 고정으로 바꿀게요.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셀렉팅을 빼더라도 현재 있는 리스트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해당 옵션 뷰 고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 확인해 보고, 자, 이번에는 그러면 좌측에 제가 원하는 데이터 여기 열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시켜서 한번 컨트롤 해볼게요. 내가 원하는 거. 자, 객체 브라우저에 있는 이런 카테고리를 만드는 방법부터 설명드립니다. 자, 우측에 범주에 가보면 톱니바퀴 하나 있어요. 톱니바퀴 설정 열기 버튼을 먼저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게 되면 설정 속성 창이 나타나고요. 메뉴가 많은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랴님이 다 알려드림. 자, 뭐부터 해볼 거냐면 이런 객체 브라우저의 저장값을 저희가 미리 만들 거예요. 자,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서 새로운 속성 템플릿 생성 버튼을 눌러주고요. 현재 템플릿 쓸 건가 아니면 그냥 비어있는 거 쓸 건가. 그냥 현재 템플릿을 말고 비어있는 거 쓸 거예요. 여기는 이름을 주면 되고요. 속성 템플릿의 이름은 그냥 뭐라고 할까요? R 언더바 파트라고 이름을 줍니다. R은 그냥 써본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생성 눌러봅니다. 자, 비어있는 템플릿, 여기서도 비어있는 템플릿 칼럼이 보이죠. 자, 좌측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속성을 검색해서 우측의 기둥 열에다가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속성을 검사할 거예요. 속성은 뭘로 해보냐면, 자, 해당 샘플 모델은 기본
교육 과정에서 들으셨다면 모든 객체의 번호 부여가 다 완료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모델이 완료된 시점에서 모델 체크를 한다라고 상상을 하고 그 데이터를 이렇게 나열시켜 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assembly 언더바 POS. 자, assembly POS는 assembly의 번호예요. assembly의 번호, 각각의 속성에 이런 밸류 데이터가 이 객체 속성의 이름을 먼저 검색해 주고요. 이 이름 어떻게 하느냐? 이름은 좀 써보셔야 돼요. 좀 써보시면 각각의 객체에 대한 속성 데이터의 이름이 어떤 건지 조금씩 감이 오실 거니까 지금은 어셈블리 번호는 어셈블리 언더바 POS라는 거 기억하고 선택해서 얘를 드래그해서 쭉쭉쭉쭉 드래그해서 우측 여기로 드래그 앤 드랍 하세요. 여기로 클릭을 떼줍니다. 다시 한번 얘를 선택해서 드래그 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 어셈블리 번호가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고 여기는 그냥 저는 한글로 어셈블리 번호 어셈블리 마크 어셈블리 번호 좋아요. 자, 하나 넣었고 그 다음에는 부재 번호 넣어 볼게요. 여기 새로운 칼럼 추가 눌러서 요거 눌러서 새로운 칼럼 하나를 만들었고요. 여기 있는 부재 번호 넣을 거예요. 부재 번호는 아까 어셈블리 번호는 어셈블리 언더바 POS였으니까 이번에 부재 번호는 뭐다? 파트 POS입니다. 얘가 부재 번호예요. 부재 번호 드래그해서 다시 여기다가 넣고 얘 이름은 부재 번호를 넣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 넣어볼까요? 그 다음엔 객체가 가지고 있는 프로파일 넣어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새로운 컬럼 하나 행을 추가하고 프로파일이니까 대문자 프로파일을 검색합니다. 자, 제일 상위에 있네요. 프로파일 얘도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넣습니다. 여기도 한글로 프로파일. 자, 그 다음에 또 플러스 해서 이번에는 어셈블리 번호, 부재 번호, 프로파일, 그 다음에는 이름, 객체에 가지고 있는 이름은 영어로 name, 네임이겠죠? 네임을 선택해서 여기 네임 드래그해서 여기 밑에 넣습니다. 얘도 이 이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재질 넣어볼게요. 재질 플러스 여기는 재질 넣을 거고 재질도 영어로 머티리얼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넣습니다. 자, 이름 재질 넣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넣을까요? 단중값 한번 넣어볼게요. 플러스 버튼 눌러서 저기는 단위 길이당 중량이죠. 단중은 뭘로 검색해야 되냐면 보통은 단중을 테클라에서 부를 때는 weight per unit length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weight per unit 뭔가 엄청 많네요. weight 언더바 per 그래도 맞네. 파트 프로파일의 weight per unit length인가 아니면 프로파일의 weight per unit length인가 요거일 것 같아요. 얘를 드래그해서 프로파일 weight per unit length 요게
wait for unit length가 단중을 표현하는 그런 이름이거든요. 얘를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한번 넣어봅니다. 넣어보고 단중값이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일단 첫 번째 확인부터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확인하기 전에 상단에 보면 부재번호, 어셈블리 번호, 프로파일, 이름, 재질 같은 경우는 얘는 순수한 문자열이에요.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런 단일한 옵션이 없고, 단중 같은 경우는 숫자기 때문에 단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단위 항목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단위를 클릭해서 여기에 사용될 단중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합니다. 한국에서는. 자, 확인 눌러주고 저장 한번 해볼게요. 얘를 r 언더바 파트 수정 하고 창을 닫고 객체 하나 선택해 봅니다. 단중값 36.70 얘가 맞는지 또 속성창 열어보죠. 더블 클릭. 300에 156.9t는 단중값이 얼마로 정의가 되어 있냐면 36.7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게 맞네요. 선택한 데이터의 단중이 제대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다시 설정 열기. 자, 단중값까지 들어왔고, 자, 그럼 옆에 단위 1m당 중량이기 때문에 가로 열고 킬로그램 퍼 미터 이렇게 표시 한번 해줄게요. 미터당 중량 됐고, 그 다음에 뭐 해보죠? 그냥 이번에는 바로 무게 표현해 볼게요. 자, 플러스 얘는 무게다 라고 하고, 검색어 속성은 그냥 일반 웨이트 값 쓰겠습니다. 웨이트 그로스, 웨이트 넷에 대한 항목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릴 거고, 일단 무게가 웨이트라는 속성 값이다 라는 거 기억하고 드래그해서 무게에다 넣으면 얘도 똑같이 숫자이기 때문에 단위란 옵션 창이 나타나고,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표현할 거냐, 단위는 무엇이냐, 킬로그램이냐, 전 킬로그램,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정의합니다. 그리고 단중 확인됐네요. 자, 무게까지 컨트롤했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셈블리 번호, 부재 번호, 프로파일, 이름, 재질, 단중, 길이가 빠졌네요. 길이. 그죠? 길이는 이름 다음에 길이 한번 넣어 볼게요. 자, 플러스 눌러서 얘는 길이 값이다 라고 하고, 속성 검색 항목은 랭스 선택해서 그냥 드래그해서 넣습니다. 길이 값도 숫자기 때문에 단위 창이 나타나고, 얘는 밀리미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겠다. 확인 눌러주고요. 얘 순서를 재질 앞에다, 아니다, 재질 뒤에다 둘게요. 그러면 얘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단중 위로 올려버립니다. 자, 그러면 길이가 앞에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됐네요. 자, 수정 한번 누르고요. 여기서 그룹을 만들고 싶으면 여기 있는 속성을 드래그해서 위로 미리 올려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쓰고 싶진 않아요. 자, 나머지 단위, 동기화, 색상, 도구 모음 요거는 한 번씩 눌러보세요. 지금은 설명 안 드릴 거고, 여기 속성 템플릿을 컨트롤하는 방법만 일단 첫 번째 설명을 드립니다. 됐어요? 수정 눌렀죠? 장을 닫습니다. 다시 객체를 선택해서 여기 길이값, 단중값, 무게값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여러 개를 선택해 보기도 하고, 하나만 선택해 보기도 하고. 됐어요. 이 객체 브라우저는 선택한 데이터를 이렇게 디스플레이 시켜준다는 거 확인만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우측에 있는 범주 카테고리, 영어는 카테고리인데 범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범주는 뭐 하는 거냐면 모델 안에 있는 객체 데이터를 조금 더 쉽게 사용자가 볼 수 있게끔 분리해 주는 거예요. 자, 가령 제가 자주 모델 체크할 때 사용되는 몇 가지 분류하는 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용자 지정 범주 선택에서 요거 그대로 쓸 거예요. 자, 우클릭해 보면 속성이라고 있어요. 속성을 클릭. 보이죠? 잘 보이죠? 사용자 지정 범주에서 속성, 시커먼 창에 속성 창이 있어요. 속성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게 되면 여기서 첫 번째 할 거는 이제 필터부터 먼저 잡아요. 필터. 자, 객체 그룹. 여기 있는 객체 그룹 클릭하면 필터 창이 나타납니다. 뿅, 이렇게 나타났어요. 객체 그룹 오거나이저. 자, 첫 번째는 저희가 주로 파트에 대한 속성값만 컨트롤할 거니까 모델에서 부재들만 선택할 겁니다. 자, 첫 번째 행추가 필터 써봤죠? 써봤을 거예요. 자, 범주 항목은 객체의 속성이, 객체 유형이 같은 거, 뭐와 같은 거, 부재와 같은 거 했죠? 다시 범주 객체의 유형이 부재랑 같은 것만 필터링 했어요. 그러면 모델에서 객체를 잡을 때 볼트라든지 용접이라든지 그리드 이런 다른 객체들의 데이터가 선택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얘도 저장값 r 언더바 파트라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내 마음속 저장 눌러주고요. 취소. 그리고 이 저장된 데이터가 원래는 여기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서 안 나타나요. 그래서 창을 닫고 다시 속성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방금 설정 저장값 했던 그 데이터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열고 닫고 싫으면 바탕화면 더블 클릭해서 바탕화면 더블 클릭해서 나타나는 뷰 필터에서 새로운 필터 만들어서 오거나이저 저장값을 여기서 미리 만들어 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 간단하게 생각만 하고 넘어갑니다. 속성으로 다시 갑니다. 속성 다시 사용자 지정 범주 우클릭 속성. 자, 얘는 첫 번째 아주 심플한 거부터 해볼게요. 이름으로 먼저 검색해 봅니다. 이름부터 분류. 자, 첫 번째 이 범주에 자동으로 추가할 모델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테클라 스트럭처스 모델 객체 데이터만 쓸 거고, 필터는 r 언더바 파트 모델에서 파트만 선택되는 필터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해당 두 가지 데이터가 교집합으로 선택되는 거, 테클라 스트럭처스 모델인 거랑 필터 값이 교집합인 거. 자, 자동 객체 내용 누르면 얘가 접혀요. 폈다. 접혔다. 폈다.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자동 하위 범주 속성은 여기 밑에 뭘로 이제 데이터를 분류할 거냐 라는 항목이에요. 자, 분류할 항목은 여기서 선택하는데, 선택할 항목은 이름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대문자 NAME 대문자 네임을 클릭을 하고요. 자, 이름으로 분류할 거예요. 그리고 동기화시 업데이트 해주고, 속성 템플릿은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r 언더바 파트라고 이 객체 브라우저의 속성값 만든 거 있죠? 요거 얘가 바로 선택되도록 여기서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수정 한번 눌러봅니다. 누르고 동기화를 시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 보이다시피 이름으로 모델의 객체는 339개가 있다. 자, 화살표 눌러서 보면 현재 모델 안에 있는 객체들을 이렇게 각각의 이름별로 분류시켜 줍니다. 자, 모델 안에는 빔, 브라켓, 컬럼, 거더, H 브레이스, 너트, 플레이트, V 브레이스, 와샤, 앙카, 얘만 한글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모델에서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휴먼 에러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앵커는 모델에 지금 32개가 있는데 베이스 플레이트에 있는 이런 앵커를 뜻하는 거겠죠. 여기에 있는 앙카랑 그 다음에 와샤, 너트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물론 앙카를 모델에서 우클릭해서 모델에서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모델에서 선택이 되고요. 속성을 보면 이름이 앵커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베이스 플레이트 만들 때 이름을 정의하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앙카 데이터가 들어간 것 같네요. 앙카 이름 ANCHOR로 넣었는데 얘가 한글로 자동 번역돼서 나왔네. 이거는 다음에 제가 수정을 할게요. 오늘은 못 본 척 해주세요. 자, 이렇게 모델 데이터를 네임별로 분류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진도 조금 더 나가요. 이름 밑에 얘는 빔이라는 프로파일 객체가 총 14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얘를 범주를 클릭하게 되면 객체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죠. 자, 여기 동일한 행 결합해서 몇 개가 있는지 확인시켜주면 자, B1, B2, B3 어셈블리 번호고 개수, 부재 번호가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빔 프로파일 밑에 제가 임의로 해당 객체들의 프로파일을 다시 한번 분류해서 이 이름 밑으로 다시 한번 분류해 볼게요. 다시 한번 이 이름을 클릭해서 우클릭 속성으로 들어가서 위에 거는 접고 자, 이름이라는 데이터 하위에 속성 선택해서 이번에는 프로파일을 다시 한번 선택해 주고요. 이름 밑에 다시 한번 프로파일로 분류를 해달라 라고 정의를 하고 수정, 확인 누르면 이 객체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분류해 줍니다. 자, 플레이트 밑에는 무수히 많은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가 된 거고요. 자, 빔이 전부 다 300에 156.9T짜리로 모델링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름 밑에 프로파일 밑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소팅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누르면 범주를 줄였다가 내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됐네요. 이렇게 이름으로 먼저 분류를 해봤고요.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모델 안에 어떤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재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SS 이치로라든지 또는 뭐 다른 용접을 많이 해야 될 두꺼운 객체들이 있을 때 다른 재질을 사용하기도 하니까 얘를 선택해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새로운 범주를 생성합니다. 사용자 지정 범주. 자, 우클릭해서 속성을 선택하고요. 자, 이번에는 재질별로 분류합니다. 자, 첫 번째는 테클라 스트럭처스 모델, 두 번째는 R 언더바 파트 필터링 한 거죠. 얘는 접어버리고 속성 선택은 눈치채셨죠? 머티리얼 선택 그리고 속성 템플릿은 저희가 만든 거 선택 수정 확인
뿅. 아, 이 보세요. 얘 보세요. SS400이라는 게 22개나 있어요. 선택해서 어떤 객체인지 이렇게 확인해 봅니다. 제가 모델링 하면서 실수한 객체들 우클릭 모델에서 선택 해보면 여기에 컴포넌트 10번에 적용됐던 데이터들이 SS400으로 정의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제가 모델을 먼저 한번 수정해 볼게요. 컴포넌트를 더블 클릭해서 속성 창을 열고 파트 탭에 가면 이 값이 비어 있을 때 비어 있구나. 임의로 안 넣었네요. 테스트만 했으니까 재질 SS275 재질 데이터를 이렇게 다 바꿔줍니다. 자, 바꿔주고 얘도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Shift 키 눌러서 중복 선택.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체크 빼고 재질에 해당되는 데이터들만. 얘는 보강제가 한 군데는 있고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재질만 바꿀 거예요. 수정 누르면 체크된 항목 데이터만 수정이 됩니다. 수정. 자, 수정됐고 뷰 다시 그리고 모델 수정했으면 번호 부여가 무조건 돼야 됩니다. 도면 및 레포트 넘버링 설정으로 가면 지금은 도면 만들었으니까 변경되지 않게끔 체크해주고 이전 번호 재사용, 이전과 비교하고 확인 버튼 누르고요. 그리고 수정된 객체 넘버링을 돌려줍니다. 오거나이저 밑에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모델을 업데이트 했어요. 업데이트한 상태에서 여기 보면 동기화 버튼이 있습니다. 동기화 버튼 눌러주면 해당 모델과 다시 동기화 설정을 해서 자, 이렇게 현재 모델에는 SS275가 객체가 339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을 해서 잘못된 것을 찾아낼 수도 있겠네요. 잘못 들어간 거. 자, 됐고요. 이번에는 재질로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모델을 조금 더 한 번 더 수정해 보겠습니다. 뭘로 수정해 볼 거냐면 저희가 연습해 보지 않은 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관리 탭에 가보면 페이지라고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떨 때 많이 쓰냐면 현재 모델은 굉장히 작지만 모델 규모가 좀 크게 되면 제작과 그 다음에 설치를 할 때 먼저 설치가 되어질 객체들이 있어요. 현장에서는 기초가 시공된 이후에 가장 먼저 설치가 될 것은 대부분 건축물이라면 기둥이라는 이 객체, 이 어셈블리가 미리 먼저 설치가 될 거예요. 자, 이 어셈블리와 이 어셈블리가 설치가 된 다음에 걷어가 설치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설치가 이렇게 된 후에 그 다음에 빔 객체들이 이렇게 설치가 될 겁니다. 순서 틀렸네요. 얘가 설치되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설치가 돼야 될 게 기둥이니까 먼저 제작이 돼야 될 객체도 기둥이에요. 자, 그러면 모델에서 먼저 제작을 할 수 있는 도면이 생성되게 되려면 기둥에 관련된 도면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둥에 해당되는 디테일을 가장 먼저 우선시해서 모델링을 반영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모델이 많다 보면 한 번에 다 설치할 수 없어요. 기둥이 만약에 모델 안에 300개가 있다. 한 번에 기둥을 다 300개를 설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철골 같은 경우는 이제 절주별로 분리한다라고 해요. 이만큼은 먼저 제작에서 나가는 절주, 그 다음에는 나머지 이만큼이 현장에서 시공되는 절주, 이렇게 선택할 때 이 페이지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페이지 관리자. 저희는 관리 탭에 가면 페이지라고 있습니다. 자, 페이지 제일 앞에 가보면 현재라고 있어요. 현재, current. 자, 페이지 추가.
눌러서 자, 커런트 페이지가 현재는 1번이고요. 무슨 말이냐면 모델에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을 때는 모든 객체의 페이지가 어셈블리와 파트의 페이지가 무조건 1번입니다. 설정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1번이에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현재 페이지 설정이 1번이다 라고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고요. 이 골뱅이 at 표시가 있을 때 모델링하면 그 객체는 1번으로 되고 at 표시가 있을 때는 그 객체가 2번으로 생성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성할 때도 사용할 수도 있고 다 생성된 거를 페이지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자, Select Assembly, 어셈블리 선택 상태에서 요만큼만 미리 선택할게요. 얘가 1절이고 컨트롤 5번, Shift 5번 얘가 1절의 객체들이다 라고 해서 놔두고 그 다음에 원래 1번이니까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컨트롤 눌러서 다시 한번 선택. 안 빠지네. 다시 우측에서 좌측으로 드래그. 이렇게 해볼게요. 얘네들이 2번 앞에 이 더블 클릭하면 와요. add 갖다 놓고 페이지 수정 눌러주면 현재 모델 객체의 페이지는 2번으로 수정이 됩니다. 다시 컨트롤 4번, Shift 4번 확인해 볼게요. 1번 선택해서 페이지별 객체 2번 선택해서 다시 페이지별 객체. 자, 객체를 선택해서 컴포넌트 객체 선택 클릭하고 다시 선택 우클릭 조회 부재 클릭하게 되면 해당되는 객체의 어셈블리 페이지와 부재 페이지는 2번으로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지 만들었어요. 커런트 페이지 1번 갖다 두고 확인. 자, 해당되는 페이지 데이터를 가지고 물론 나중에 넘버링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페이지가 번호 부여에 영향을 줄 수 있게끔 하는 옵션도 있고요. 지금은 숨겨져 있어요. 왜 숨겨져 있는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일단 숨겨져 있어요. 얘를 활성화시키는 기능도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지 설정했고 나중에 필터에서 여러분들이 부재의 페이지가 1번인 거 선택해서 수정 1번인 거 또는 2번인 거 수정 2번인 거 이렇게 분류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모델 데이터의 객체 페이지가 들어갔고 이번에는 이 모델 오거나이저에서 첫 번째는 페이지별로 먼저 구분 지어 볼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제작 설치에 가장 활용 빈도가 높은 그런 기능일 것 같습니다. 설치 담당자분, 시공자분 꼭 보셨으면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재질 선택에서 플러스 버튼 누르고요. 자, 첫 번째 우클릭 속성을 선택해서 이번에는 뭘로 구분 지을 거냐면 일단 파트로 계속 해볼게요. 테클라 스트럭처스의 객체고 필터는 R 언더바 파트 테클라 스트럭처스의 객체들로 분류하고 자 다음에는 페이지로 먼저 PHASE 페이지로 먼저 구분 지어 봅니다. 자, 구분 지을 때 제일 밑에 있는 모델에서 가장 높은 어셈블리 레벨을 포함할 거예요. 자, 이걸 하는 거랑 안 하는 거 차이는 뭐냐면 자, 체크하고 수정을 누르기 전에 밑에 있는 저희가 만든 객체 브라우저 저장값 있죠? 얘로 선택하고 수정 확인 눌러보면 지금은 1번 하나밖에 안 나타나요. 자, 그리고 아까 이름과 재질로 컨트롤 했을 때에 이 아이콘이 달라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델에는 페이지가 1번인 거랑 2번인 객체가 있는데 왜 1번인 것만 나왔느냐? 모델을 아까 저희가 수정을 했잖아요.
수정한 데이터를 이 오거나이저 범주가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얘를 우클릭해서 속성으로 가서 가장 높은 어셈블리 레벨을 포함하고 확인 포함을 하고 수정을 누른 다음에 여전히 한 개죠. 여기서 보면 동기화 모델이 수정됐으니까 이 오거나이저 범주도 동기화가 되어야 됩니다. 동기화를 한번 눌러주면 해당 모델의 데이터랑 다시 동기화가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1번, 2번, 페이지 1번인 객체를 우클릭해서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됐죠? 2번의 객체 우클릭 선택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1번과 2번을 선택하니까 좌측에 보니까 어셈블리 번호밖에 안 보이네요. 어셈블리 번호에 대한 간단한 무게랑 길이가 디스플레이 되어 있고, 자, 지금은 여기에 어셈블리 항목으로 컨트롤 했기 때문에 얘를 나중에 조금 더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어셈블리 데이터가 나타나도록. 자, 두 번째, 이 사용자 지정 범주 이름도 안 줬네요. 수정을 해서 속성을 수정해서 얘는 절별로만 할게요. 절별 됐고, 그 다음에 페이지로 분류했고, 두 번째는 뭘로 분류할 거냐면 각각의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인 파트의 이름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름이니까 얘는 아무래도 네임이겠죠. 네임인데 메인 파트 네임으로 검색해 볼게요. 메인 파트 언더바 네임 없네. 메인 파트 점 네임. 메인 파트 점 네임. 여기 보니까 메인 파트 점 네임도 있고 어셈블리 메인 파트 네임도 있으니까 두 개 다 될 것 같아요. 어셈블리 네임 메인 파트 점 네임 얘로 선택해 볼게요. 아, 이걸로 해도 되고 그냥 어셈블리 네임으로 해도 되겠구나. 어셈블리 언더바 네임. 어셈블리 네임으로 해볼게요. 어셈블리 네임이 어차피 메인 파트의 네임이랑 동일할 거니까 이렇게 놓고 수정 확인. 좋아요. 자, 1절에는 기둥이 4개가 있고요. 2절에는 기둥이 똑같이 4개가 있네요. 1절에는 빔이 14개, 2절에는 빔이 없네요. 이렇게 1절과 2절에 각각의 어셈블리의 객체 데이터를 바로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빔, 컬럼, 걷어, 앵커는 모델에서 나중에 뺄게요. 필요 없는 거니까. 베이스에 묻힐 거니까, 기초에 묻힐 거니까 고려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빔, 컬럼, 걷어 개수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자, 컬럼이 4개인데 컬럼에 어셈블리 번호가 뭐가 있느냐 라는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 보겠습니다. 우클릭 다시 우클릭 속성 왜 이리 길어 접고, 자, 이번에 어셈블리 네임 밑에는 어셈블리 POS 아까 배웠죠? 어셈블리에 어셈블리 언더바 POS로 선택해 줍니다. 자, 페이지 밑에 어셈블리 네임 밑에 어셈블리 POS 어셈블리 번호겠죠? 그죠? 어셈블리 번호 놓고 다시 한번 수정 확인 뿅. 좋아요. 자, 여기 보니까 1절에는 지금 모델에 기둥이 C3, 4, 6, 7번이 설치가 될 거예요. 그리고 걷어 1, 2, 3, 4번이 1개, 2개, 3개, 2개 이렇게 설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절에 필요한 물량 1절에 필요한 물량 모델에서 선택해 보면 요만큼은 지금 1절에 필요한 거는 빔이랑 걷어, 컬럼 14개, 4개, 8개가 필요하니까
해당되는 데이터가 좌측에 있는 객체 브라우저에 필요한 데이터로 다시 한번 디스플레이 되면 되겠네요. 자, 어셈블리니까 부재 번호는 필요 없을 거고 메인 파트의 프로파일, 이름, 재질, 길이, 단중도 필요 없을 거고 무게까지만 디스플레이 시켜주면 되겠네요. 여기 해당되는 알런더바 파트가 아니라 알런더바 어셈블리로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자, 설정 열기 플러스 눌러서 이번에는 여기 있는 속성 템플릿을 그대로 한번 써볼 거예요. 새로운 템플릿을 만들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어렵지 않죠? 자, 플러스 눌러서 현재 템플릿 기준으로 R 언더바 얘는 어셈블리 라고 정의하고 생성. 자, 생성할 건데 필요 없는 거 뺀다고 했어요. 부재 번호 뺄 거예요. 부재 번호 빼고 그 다음에 프로파일 이름 재질도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길이 필요하고 단중값 빼고. 좋아요. 이 정도 데이터만 있으면 뭐 설치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고 자, 이번에는 보니까 프로파일과 이름 데이터가 안 나오죠. 모델에서. 자, 일단 수정 한번 눌러보고요. 모델에서 객체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되는 객체의 데이터가 나타나는데 얘는 어셈블리 단위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셀렉트 어셈블리 선택 상태에서 객체를 선택했을 때도 해당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여기는 이름과 지금 프로파일이 안 나오니까 그 데이터가 나타나게 여기서 데이터를 좀 더 수정해 봅니다. 자, 프로파일이니까 일반 프로파일이 아니라 얘는 어셈블리 단위니까 어셈블리 언더바 프로파일 없네요. 어셈블리 점 메인 파트 점 프로파일. 어셈블리의 메인 파트의 프로파일을 얘를 보셨나요? 어셈블리 메인 파트의 프로파일 얘를 선택해서 프로파일 항목에 한번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셀렉트 빼주고 다시 한번 선택. 그래도 안 나오네요. 어셈블리 메인 파트의 프로파일이 안 나오면 다른 거. 자, 어셈블리 빼고 메인 파트의 프로파일 얘로 한번 넣어볼게요. 뿅. 나왔다. 어셈블리의 메인 파트 프로파일이 아니라 그냥 메인 파트의 프로파일로 디스플레이 시키니까 해당 데이터가 여기에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얘는 그냥 어셈블리의 네임 해도 나올 것 같아요. 얘는 어셈블리 언더바 네임 어셈블리의 네임 드래그해서 이름 항목에 중복적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수정 셀렉팅. 자, 나오네요. 걷어 라고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좋아요. 수정 한번 눌렀고요. 창 닫고 자, 저희가 R 언더바 파트랑 어셈블리 두 개 만들어 봤습니다. R 언더바 파트 이름이랑 프로파일. 여기서 동일한 행행 결합 눌러줘도 되고 안 눌러줘도 되고 어셈블리 선택했을 때 해당 데이터가 다 나타나면 되겠네요. 좋아요. 자, 그러면 절별에 들어갈 거 됐고 그 다음에 빔 됐고 얘를 빔을 선택했을 때 해당되는 어셈블리의 네임이 나타나고 1절을 선택했을 때 이만큼 1절에는 R 언더바 파트 수정을 안 했구나. 자, 절별로 가서 여기에서 컨트롤 되는 거는 R 언더바 어셈블리로 데이터가 나와라 라고 하고 수정 눌러줍니다. 수정 눌러주면
1절에 있는 여기도 수정 안 됐네요. 속성 얘도 r 언더바 어셈블리 수정. 자, 그래서 1절 선택하면 1절에는 지금 필요한 객체들의 데이터가 그룹으로 놔두고 동일한 행 결합하고 얘는 이름으로 분류했을 때 1절에는 지금 빔 14개, 컬럼 14개, 걷어 8개가 필요하다. 엑셀 파일로 바로 내보내요. 엑셀 파일로 내보내서 1절에 설치될 객체들의 리스트를 바로바로 엑셀로 이렇게 확인합니다. 자, 확인하게 되면 뭐 걷어 C 3467이 지금 현장에 도착해 있는지 또는 뭐 야드에 도착해서 도착 검사까지 끝나고 야적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죠. 그죠? 딜리버리 되거나 또는 설치된 거 이렇게 리스트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앙카는 패스. 자, 이렇게 오거나이저 사용해서 객체 브라우저까지 컨트롤 해봤고요. 객체 브라우저에 있는 설정값들 가지고 절별로도 이렇게 구분 지어봤습니다. 그럼 여러가지 절별로 많이 돼 있을 거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모델에서 쉽고 빠르게 모델에서 선택도 할 수 있고 수정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절별로 구분하는 거 또는 모델을 체크하는 거를 배워봤습니다. 자, 얘가 모델 에디터에서 많이 사용되는 오거나이저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거나이저는 관리 탭에 오거나이저 여기 있는 명령어였습니다. 자, 요 기능을 사용해서 지금 시공 관리자분들 이런 거 보면서 현재 모델을 활용해서 시공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ля님이었습니다.